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 특강. 등급업 영어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 우리가 흔히 투잡족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조사 결과상으로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 직장의 월급만으로 힘들어서 투잡족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직장인이요. 무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3.2%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 대상이니까 1,000명 중에 130명 이상이 투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요, 이 투잡을 한다는 분들 중에 70%가 넘는 분들이 기존의 회사에는 이 투잡족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업무에 소홀할 것 같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2위는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3위는 인사고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잡족 아무래도 회사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그리고 월급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영어 특강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잡족 두 분은 지금 하나의 잡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두 가지 일을 또 동시에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요. 관계 학생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 딱 들으니까 진짜 돈 벌기 힘들구나. 살기 힘들죠? 네, 살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왜요? 네, 그래도 그 생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버지가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돈을 그만큼 벌기 힘든데도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다는 그런 게 더 생각이 많이 났고요. 얼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합격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요.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동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학생, 이 조사 결과 듣고 어땠어요?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네. 직장을 한 군데 구해서 다니기도 힘든데 그쵸. 두 군데나 그렇게 동시에 다니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좀 안쓰러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뭔가 요즘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좀 희미해지면서 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노동, 근로는 굉장히 좀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한다. 굉장히 응원할 만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서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투잡 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 사회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어 특강 알차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영어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계속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 영어 할만하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야,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지난 시간에 특히 주제 문제를 보시면서는 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좀 있어야지만 글 전체에 대한 파악도 사실은 좀 필요한, 나름대로 영어를 조금 전공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공부하다 보면 아주 굉장히 수월하게 풀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풀이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병행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영어를 전부 다 쉽게 대할 수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 기본 어휘, 그리고 우리 수능 어휘, 그리고 기본 문법, 독해 하나 더 정확하게 보시는 연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해주시나 모르겠습니다. 영어라는 건 처음에는 참 뜻이 아주 크죠. 한번 해봐야지.
만약에 지금 뭐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영어를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활 영어를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회화를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영어에 대해서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시잖아요. 뭐 토익을 시작하든 뭐든. 근데 남의 나라 말이라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영어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보면서 그리고 그걸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게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남의 말을 배워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거기에 큰 호기심을 사실상 가질 수가 사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실상 만나게 됐는데 말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시험이라는 것에 어떤 그 중압감, 그거에 시달리셔서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영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야, 영어라는 어떤 근본의 것, 그래, 영어라는 건 좀 재미있게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나 시험이라는 건 생각보다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 뭐든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프를 하더라도 그렇고 말이죠. 어떤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처음에 하나씩 해가는 그런 재미가 사실상 큰 거잖아요. 바로 그런 재미를 더불어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빈칸 채우기 문제, 이것이 사실 꽤 나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접근법도 분명히 존재한다란 말입니다. 문법도 분명히 여러분 적용이 돼줘야 되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빈칸 채우기를 잘 하시려고 하면은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법을 적용해서 정확한 해석이 사실상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빈칸에 좀 주변 내용을 하는데 갑자기 보기 단어를 모르다 보니까 또 틀려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또 생겨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 또 이제 접근하는 것, 요게 또 다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자, 가령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이 배어 있을 때는 이건 사실 뭐를 찾으라는 문제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 한번 하시면은. 주제? 네, 주제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네, 이거는 바로 뭐냐? 이 글의 주제를 묻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영어는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두 갈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다시 얘기하자면은 뭐냐면은 두 갈식, 즉 주제문을 먼저 주고 그다음 풀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요건데 첫 번째 문제 였다는 것은 결국 바로 뭐냐면 주제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요걸 주제 찾는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을 보시거나 아니면 문미로 이렇게 가보시는 방법도 사실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어 있습니다. 요것도 거의 99.99%는 주제입니다. 네, 요것도 주제를 묻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다 또 주제 찾는다고 해서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빈칸 바로 앞이나 아니면 문으로 올라가셔서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들어가 있을 때 요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조금 수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요거는 반드시 주변에서 우리가 그 문제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어디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줘야 될까, 요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무원 영어는 크게 이제 두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 뭐냐면 핵심어와 어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핵심어 어조를 찾아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더라도 일단 핵심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제를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제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말이 뭘까? 바로 핵심이 되는 말이 뭘까? 거기에다가 그것을 그럼 긍정적 어조로 끌고 가느냐, 부정적 어조로 끌고 가느냐, 요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만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다 보면은 공감하기가 좀 쉽지는 사실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지문을 만났을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이거 뭐야? 그냥 해석이 되는데 뭘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네, 맞아요. 쉬운 지문을 만났을 때는 별로 스킬이라는 거, 요령이라는 건 사실 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난이도 높았을 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한가? 이런 부분의 것. 바로 요럴 때 여러분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시험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읽어도 뭔지 모르겠더래요. 아무리 읽어도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실전이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답니다. 수업 중에 제가 한 말 한마디씩 떠올렸답니다. 자, 이런 문제 뭘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맞아. 선생님이 바로 뭐라 그랬냐. 우리 공무원 영어는 이 핵심어 어조라 그랬어. 그래 가지고 찍었더니 다 맞았다. 그런 글을 저한테 올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지문의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이거를 접근해 가지고서 맞췄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이겁니다. 일단 뭐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제는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문장이 어쨌든 주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 물론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야, 이게 요즘은 말입니다. and 그리고 but 그러나 이걸 활용하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시험이든지 그런 시험 문제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들 등장하고 있는 그런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게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평상시에 글을 보실 때 그리고와 연결되는 말 뭘까? 그러나와 역접되는 말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문제풀이 공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자, 우리 친구들 많이 보는 거죠. 바로 나대의 법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나대의 법비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A가 아니라 B 이랬단 말이죠. 자, 이런 식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대의 법비 이렇게 됐는데 이거와 이것은 당연히 상반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Why so decorative?라 그랬어요. 요거와는 바로 뭡니까? 반의 관계에 있는 요것을 골라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겁니다.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보게 되면 나름 이제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비어들은 여러분들 턱수염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턱수염 가지고서 우리 옛날 외화 같은 거 보다 온 말입니다. 중세 영화라든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다음에 수염을 이렇게 뭡니까 머리카락 좀 따서 이렇게도 하고 거기다 또 장식물을 달기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 또 옛날에 또 보면은 우리가 귀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하얀 가발을 쓰잖아요. 가발 쓰고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얀 가발을 쓴 것은 가발의 크기, 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급적 길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가발을 이용했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참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좀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선 지금 보시는 바대로 뭐 수염을 기르는 것에 popularity 그랬단 말입니다. popularity 그랬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인기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말입니다. 커졌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말이죠. 근데 남자들은 말이야, letting their chin hair. 바로 이걸 보면 턱수염이 되겠죠? 수염인데 헤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그러네요. 그죠? 네. 턱수염이 자라게 했다. 언제 이후로? 고대 이후로 그랬습니다. 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뭐 수염인데 말이죠. 여기서 지금 popularity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대의 법비입니다. decorative는 반대가 돼줘야 돼요. 볼까요? beard입니다. 수염입니다. 어떤 수염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는 수염은 말이죠. 그다지 decorative, 장식적이지 못해요. 수염 길러가지고 거기다 장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퍼티지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장식품이라는 얘기예요. 수염에다 이렇게 장식을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보면 참 남자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수염 가지고 뭐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거기다 장식도 좀 이렇게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런 수염이랑은 장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염은 말이죠. 아주 수백 년 동안 뭐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장식을 안 했지만은 그럼 뭡니까? 수백 년 동안 장식을 했다가 되겠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수거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뭘까?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쉬운 쪽에 좀 속하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in good taste면 이건 취향, 취미에 맞는 취향에 어울리는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온도 웨인이라는 것은 이건 기우는 시드는 이라는 뜻이 되죠. 웨인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다리 꽉 찼다가 바로 기우는 것을 가리키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n the spot 그랬습니다. spot이라는 건 원래 장소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글자들은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란 얘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란 뜻도 되고요. 좀 수거적으로 얘기한다면 즉시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패션이니까 뭐 패션을 이해하면 되겠죠? 네, 패션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행하는 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 4번이 되겠죠. 그죠? 네, 유행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자, 빈칸 채우기. 일단은 문두문 및 글의 바로 구조를 좀 생각하셔서 주제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어조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유행하는 거니까 어조를 긍정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니까 일단 2번은 날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대밥비라는 구체성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요즘은 그리고나 그러나 이런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해서 양쪽의 순접이냐 역접이냐 요걸 묻는 문제가 꽤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도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패션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유행 아니겠습니까? 유행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popularity, 요가 연관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제를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문두문미하고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 꼭 그 단어가 반복되지 않아도 그 단어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요것이 바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 등이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좀 익혀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진짜 센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 얘기였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일이 하나씩 보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 영어 접근하는 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 쪽으로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왜? 여기에 주제문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 문도가 비어있죠? 이게 바로 뭘 묻는 거라 그랬죠, 이게? 이게 바로 주제를 묻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주제를 묻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and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but을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and를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자, 요것도 활용을 참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뭐를 또 힌트로 잡아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자, 문두가 비어있는 것 주제를 묻습니다. 둘째, and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문두가 비어 있을 때는 바로 뭐래서 바로 다음 번은 어디로 가라고요? 문미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흔히 얘기해서 바로 뭡니까? 이른바 양괄식이라는 거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 양괄식으로 전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보이면 여기에서 보이게 된다. 너무나 여기까지 오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죠. 자,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요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책에서 인용을 한 거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 원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을 또 주로 출제하는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즐겁게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바로 여러분 힌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자, 일단 그래도 조금은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when most people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뭐 하기 시작합니까? strategic thinking이라고 해서 전략적 사고입니다. 전략적 사고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plan a way입니다. 어떤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방법이냐?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meet는 만나다니까 좀 그렇죠? meet라는 것이 충족시키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목적을 이루는 방법. 바로 이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로 이럴 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콤마가 있죠? 요거 말은 무슨 얘기냐면 when이라는 요 접속사가 지금 여기까지니까요. 조심하세요라는 겁니다. 영어라는 게 보면 굉장히 좀 불친절한 언어처럼 보여요. 가끔 가다 보면 도대체 뭐야? 주어도 파악이 안 되고 동사도 파악 안 되고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친절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라고 해서 그 친절함을 바로 뭐로 보여주고 있다? 콤마로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도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전략적 사고를 바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흔히 실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어조상으로 긍정적인 어조가 올까요? 부정적인 어조가 올까요? 부정이겠죠. 왜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실수 그랬으니까 실수인데 긍정적인 실수라는 건 말이 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글을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문제 푸는데 요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문제 풀 때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순수하게 의미만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고서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데서 외국 사람들이 문제 푸는 것보다 즉 미국 사람들이 문제 푸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실수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생각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and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ing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기를 좀 보니까 여기는 ing가 없네요. 그죠? 여기는 ing, 여기도 ing, 여기도 ing네요. 그죠? 자, 요거 생각해 본다면 자 바로 뭐냐? 요 놈하고 여기 들어갈 놈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도 실수, 요것도 실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하는 실수, 요거 하는 실수. 자, immediately가 요게 무슨 뜻인가요? 요게 바로 즉시라는 얘기죠. 즉시 뭐 하려는, 당장 뭐 하려는 실수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말입니다. too quickly.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주제를 배웠지 않습니까? 문두무미를 보라고요.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자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거기서 하려는 얘기를 찾을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기서 즉시 당장 그래놓고 그 다음 뭐라 해서 너무나 빨리 점프를 해요 이랬단 말이죠. 너무나 빨리 그랬단 말입니다. 너무나 빨리.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즉시 뭐 하려는, 즉시 figure out은 이해하다, 알아내다. 이해하려는, 알아내려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당장 알아내려는 그러한 실수.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나 빨리 점프를 한다는 겁니다.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성급하게 군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정답? 바로 뭐예요? 점프 더 건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바로 보니까 서두르다라는 얘기죠. 점프 더 건입니다. 서두르다, 성급하게 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 물론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서는 점프 더 건이라는 이 표현을 모르신다면 또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 뭡니까? 점프 더 건이라는 것은 아주 잘 나오죠. 서두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급하게 굴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원래 이제 육상 선수들이 말이죠. 원래 이제 요 총은 말이죠. 육상 우리 경기에서 바로 뭡니까? 심판이 총빵 쏘잖아요. 그죠? 바로 총을 쏴가지고 해서 출발을 알리는데 총을 쏘기보다 먼저 선수가 점프했다. 그래가지고 해서 서두르다, 성급하게 굴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점프 더 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알아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문제 접근하는 방법. 자, 이 정도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딱 평균적인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배워 있죠? 뭘 묻는다고요? 주제를 묻는다 그랬죠. 그리고서 실수를 했으니까 어조상으로 보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요. and는 같은 거 끼를 묶어 주는 거니까 말이죠. 즉 다시 해서 순접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요걸 통해서 즉 즉시 뭐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즉시 뭐만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제라는 것은 바로 문두무미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함께 생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여기도 점프가 있다는 것도 한번 문제 푸는데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이죠. 또 빈칸 채우기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라는 것은 보면은 전체 해석을 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 방법이 또 대단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과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오늘 두 문제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요령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익혀서 다음번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투잡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투잡 쪽, 내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나 더 하면서 기대하는 좀 더 벌겠다 하고 기대하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91만 원으로 평균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령으로 버는 액수는요. 이것에 못 미쳤어요. 75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나는 투잡을 하고 싶다라는 직장인들이요. 77%나 달했습니다. 이 투잡 쪽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것의 벌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요. 현재를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만큼 미래가 좀 더 밝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내용 함께 하시면서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